안녕하십니까, 정태영입니다. 워싱턴의 이다나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로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트럼프는 백악관에 복귀하자마자 김정은과 친분을 과시했는데요. 우린 아주 잘 지냈다. 그도 내가 돌아온 것을 반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정은은 똑똑한 친구라며 그와 연락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입니다. 또한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했습니다. 핵 보유국을 뜻하는 뉴클리어 파워는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표현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것으로 정책 기조를 바꾼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보수 세력이 난리가 났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나경원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은 일제히 핵 무장론을 주장했습니다. 이거 바보들의 행진 아닙니까?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할 리가 있습니까? 미국을 맹주로 여기면서 핵무장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자가당착입니다. 트럼프의 기한은 한반도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과연 트럼프가 북미 대화에 나설 것인지, 북한은 호응할 것인지,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트럼프의 기한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0일 트럼프 2기가 시작됐습니다. 취임날 평택 주한 미군과 영상통화를 하며 김정은은 어떻게 하고 있냐, 그는 터프한 녀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으로 복귀하자마자 또 김정은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아주 잘 지냈고 내가 돌아온 것을 그도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1월 23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는 김정은은 똑똑한 친구라며 그에게 다시 연락을 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미 대화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북한과 대결에만 전념해온 보수 세력에게는 충격과 경악이고 북한 충돌을 유도하여 내란을 획책하려 한 세력들에게는 치명타가 될 것입니다. 트럼프는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 핵 보유국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공식 핵 보유국은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이고 비공식 핵 보유국까지 포함할 때 쓰는 표현이 뉴클리어 파워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단 한 번도 쓰지 않았던 표현입니다. 북한의 핵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 핵을 제거하는 것, 즉 북한 비핵화가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헤그세스 국방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북을 핵 보유국으로 지칭할 때도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직접 핵 보유국이라고 말함으로써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바꾼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게 되면 북한 비핵화라고 하는 빅딜에서 북한의 핵 동결과 군축이라는 스몰 딜로 무게중심을 이동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자 한국의 보수가 난리가 났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나경원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일제히 자체 핵무장론을 주장하기 시작했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북핵을 없다고 우기는 것도 잘못된 정책이고 이미 물 건너간 비핵화 문제를 외교적으로 푸는 것도 비현실적이다. 남은 건 남북 핵균형 정책밖에 없다라고 했고 나경원 의원도 이제는 핵균형 전략,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이 뉴클리어 파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핵 잠재력을 보유하는 것과 함께 자체 핵무장을 테이블 위에 올릴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미난 것은 핵무장을 주장하면서 미국과 협의하여 핵무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보들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리가 있습니까? 미국의 승인 아래 핵무장을 추진한다는 주장은 네모난 세모, 동그란 네모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핵무기 개발을 금지하는 핵확산 금지 조약 NPT가 있습니다. NPT에서 인정한 공식 핵 보유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5개국밖에 없고 그 외의 나라는 핵무기 개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5개국 외에 비공식 핵 보유국인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애초에 NPT에 가입한 적이 없고, 북한도 NPT에 가입했다가 2003년에 NPT를 탈퇴하고 핵무기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고 있죠? 어마어마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NPT 탈퇴를 거론하고 있는 이란도 제재를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습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려면 NPT를 탈퇴해야 합니다. 미국과 국제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한국에도 어마어마한 제재가 가해질 것입니다. 통상국가인 한국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를 견딜 수 있는지는 둘째치고라도 핵무장을 주장하려면 최소한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하자고 해야지, 미국의 협조 아래 핵무장을 하자고 하는 건 자기 기만이자 자가당착입니다. 트럼프는 1월 23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종교적 열정이 강한 이란과는 협상이 어렵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종교적 광신자가 아니고 똑똑한 친구라며 그에게 다시 연락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계속되는 트럼프의 러브콜에 김정은 위원장의 호응 여부가 관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에 정면 돌파를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제안하고도 바람을 맞았던 기억을 잊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 5년 동안 핵 능력 고도화와 미사일 역량 강화에 전념했고 러시아와 사실상 동맹 수준의 관계도 맺었습니다. 트럼프가 내놔야 할 것이 더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트럼프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지칭하면서 비현실적 비핵화 대신에 현실적인 핵 동결을 말하는 것은 협상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핵 동결은 과거에 생산된 핵무기는 인정하되 추가로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핵 동결을 하게 되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겠다고 하는 것도 유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트럼프는 김정은은 콘도를 많이 지을 능력이 있다, 북한은 해안가가 아주 많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대북 제재를 풀고 원상 갈마 해양관광지구 등을 같이 개발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북한은 지금 신중한 태도입니다. 2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다, 그는 지난해 11월에 진행된 선거에서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라고 짧게 보도만 했습니다. 2019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향후 미국의 행동 추이를 보며 신중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트럼프는 취임 하루 만에 끝내겠다고 했던 우크라이나 전쟁을 6개월 내에 끝내겠다고 변경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서도 러시아와 북한과 협상을 바로 개시해야 합니다. 게다가 트럼프가 내년 11월 미국 중간선거 전에 성과를 내고 싶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북미 간의 물밑 접촉도 빨라질 것입니다. 트럼프의 대북 정책 투톱인 리처드 그레넬 특사나 알렉스 윙 국가안보수석 보좌관과 사전 협상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트럼프는 노벨 평화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북미 정상회담 모두 노벨 평화상을 향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트럼프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고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한국의 패싱을 우려하기보다 북미 대화를 촉진하고 남북 대화도 재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트럼프의 기한은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전기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